서울 최고의 병원 이사장이 청소부로 변장했습니다. 아들의 약혼녀를 의심했기 때문이었죠. 일주일 동안 그가 목격한 건 충격적인 이중 생활이었어요. 의대 출신 엘리트 박소영. 아들 앞에서는 천사였지만 뒤에서는 악마였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순간. 응급실에 실려온 어린아이. 피가 그녀의 명품 가방에 튀었을 때 그녀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더러운 피가 내 가방에 묻었다고. 거지 같은 환자들이 뭐가 중요해? 그 순간 청소부가 가발을 벗었습니다. 아버지, 응급실이 얼어붙었어요. 일주일간의 비밀이 폭로되는 순간, 과연 이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아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이사장실. 커다란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민수는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죠. 사진 속 여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내였어요.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 작은 동네 의원에서 시작해 지금의 대형 병원을 만들기까지 걸린 시간이었죠. 하지만 아내 없이 보낸 20년은 더 길게 느껴졌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들어가도 될까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민수는 재빨리 사진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래, 들어와라. 태준은 평소와 달리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민수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 수 있었죠.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요. 아버지, 제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레지던트 과정을 막 마친 아들이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꺼내다니요. 상대가 누구냐? 박소영이라는 분입니다. 의대 출신이고 지금은 대형 제약회사에서 마케팅 이사로 일하고 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력만 들어서는 나무랄 데가 없었죠.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일주일 후 서울의 한 고급 레스토랑. 민수는 처음으로 박소영을 만났습니다. 첫인상은 완벽했어요. 단정한 옷차림, 품위 있는 말투, 적절한 미소.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었죠. 이사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소영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식사를 하며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의료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민수가 물었어요. 환자를 위한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생명과 존엄성을 지키는 수호자죠.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했어요. 우리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환자 중심, 직원 존중이라고 들었어요. 정말 훌륭한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계산된 미소 같았습니다. 민수는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무언가 꺼림칙했죠.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태준과 소영이 먼저 떠났어요. 민수는 혼자 남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아까 그 여자 봤어? 직원한테 막 대하더라. 맞아. 웨이터가 물 흘렸다고 엄청 화내던데. 민수의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설마 소영 이야기는 아니겠죠? 다음 날 민수는 오랜 친구인 김 과장을 불렀어요.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네. 김 과장은 40년 동안 함께 병원을 키워온 동지였습니다. 태준이가 결혼한다는데 상대 여자가 영 마음에 안 들어. 왜? 뭐가 문제야? 너무 완벽해. 마치 연기하는 것 같다고 할까? 김 과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직접 확인해 보면 되잖아. 어떻게? 변장이라도 해서 지켜보든가.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민수의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 뭐, 진짜로 할 거야? 민수는 이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특수분장 전문가를 찾아 변신할 거예요. 60대 후반의 청소부로요. 이름은 박철수로 정했죠. 미쳤어? 내가 이사장인데 청소부로 변장한다고? 아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야.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을 봐야겠어. 김 과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민수의 결심이 확고한 것을 알았죠.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신분 위조도 필요할 테니까. 일주일 후 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거울을 봐도 자신을 알아볼 수 없었어요. 이제 진실을 확인할 시간이야. 민수는 청소부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말단 직원이 되는 거였죠.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그가 이사장인 줄 몰랐어요. 당연했죠. 완벽한 변장이었으니까요. 청소 도구를 들고 복도를 걷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 오빠, 오늘 병원 구경시켜준다고 했잖아요. 소영이었어요. 태준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죠. 민수는 급히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병원 직원들은 정말 최고야. 다들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하거든. 태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소영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죠. 정말 멋져요. 저도 꼭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싶어요. 그들이 지나간 후 민수는 소영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내 진짜 모습은 어떨까? 민수의 마음속의 불안감이 점점 커졌어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죠. 청소부 박철수로서 진실을 파헤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다시 이사장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죠. 아내의 사진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걸까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마치 당신이 하는 일은 옳아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민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박소영을 관찰할 거예요. 그녀가 정말 아들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병원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할 거였죠. 청소부 박철수의 첫 출근. 그것은 진실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새벽 5시. 민수는 낡은 아파트에서 일어났어요. 청소부 박철수의 임시 거처였죠. 거울을 보며 특수분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어요.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6시였습니다. 청소부들의 아침 회의가 시작되었죠. 신입이야. 박철수 씨. 잘 부탁해. 청소 반장이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다른 청소부들은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무관심이 가득했죠. 업무는 3층 VIP 병동 청소였어요. 민수는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이게 바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현실이구나. 민수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사장으로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죠. 오전 10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태준과 소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VIP 병동을 보여줄게. 우리 병원의 자랑이야. 태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소영은 팔짱을 끼고 달콤하게 웃었죠. 와, 정말 고급스러워요. 그들이 병실을 둘러보는 동안 민수는 복도 끝에서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귀는 온통 그들의 대화에 집중되어 있었죠. 추간호사가 다가와 정중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분이 약혼자 되시나요? 네, 곧 결혼할 예정이에요. 소영의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자부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죠. 민수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태준이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소영은 혼자 병원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근처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죠. 그때 젊은 간호사가 소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박소영 이사님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소영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죠. 저 다음 주 의료기기 설명회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요. 그런 건 비서한테 물어봐요. 직접 찾아오지 말고. 간호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민수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꾹 참았죠. 오후 3시. 소영이 다시 VIP 병동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야, 거기. 소영이 한 간병인을 불렀습니다. 반말이었어요. 물 좀 가져와. 미지근한 걸로. 간병인은
황급히 물을 가져왔지만 소영은 한 모금 마시고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게 미지근해? 다시 가져와. 민수는 몸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저 여자가 정말 의대를 나온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저녁 무렵 민수는 직원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박소영 그 여자 진짜 무서워. 맞아. 태준 선생님 없을 때는 완전 딴 사람이야. 우리를 하인 취급하더라. 민수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다음 날 민수는 일부러 응급실 청소를 자원했습니다. 소영이 자주 나타난다는 정보를 들었거든요. 오전 11시 예상대로 소영이 응급실에 왔어요. 친구들과 함께였죠. 여기가 태준 오빠 병원이야. 소영이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감탄했어요. 와, 대단하다. 너 완전 신데렐라네. 뭐, 그런 셈이지. 그들이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어요. 민수는 근처에서 바닥을 닦으며 귀를 기울였죠. 결혼하면 뭐부터 할 거야? 친구가 물었습니다. 소영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일단 마음에 안 드는 직원들부터 정리해야지. 특히 간호사들. 너무 건방져. 태준 오빠는 뭐래? 오빠는 내가 하는 일에 관심 없어. 그냥 예쁘기만 하면 돼. 민수의 손이 떨렸어요. 청소 도구를 놓칠 뻔했죠. 그때 소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오빠. 목소리가 갑자기 달콤해졌어요. 하지만 태준이 아니었죠. 민수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오늘 밤에 봐요. 그 호텔에서. 네, 알았어요. 전화를 끊은 소영이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잠깐 화장실 좀. 소영이 화장실로 들어간 사이 친구들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쟤 아직도 그 제약회사 본부장이랑 만나? 당연하지.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이래. 태준이는 그냥 조건이 좋아서래. 병원 상속받으면 떠날 거야. 민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화장실 앞 복도로 자리를 옮겼죠. 소영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민수가 실수인 척 물통을 엎었어요. 물이 소영의 구두에 튀었죠. 아, 죄송합니다. 민수가 급히 사과했지만 소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눈 없어.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정말 죄송합니다. 닦아드릴게요. 더럽게 만지지 마. 관리자 불러. 소영의 고함 소리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때 태준이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야? 오빠, 이 청소부가 내 구두에 물을 쏟았어. 태준이 민수를 보았습니다. 물론 아버지인 줄은 몰랐죠. 아저씨, 괜찮으세요? 소영아, 실수였잖아. 하지만 오빠, 됐어. 가자. 태준이 소영을 데리고 갔어요. 민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밤 민수는 김 과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최악이야. 그 여자. 완전히 두 얼굴이야. 민수는 하루 동안 본 것들을 설명했어요. 김 과장은 한숨을 쉬었죠. 태준이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직이야.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조심해. 들키면 큰일이야. 전화를 끊고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병원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죠. 태준아,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는 너를 지켜야 해. 내일도 청소부 박철수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모두 밝힐 때까지 이 고통스러운 연극은 계속되어야 했어요. 민수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보고 있는 게 진실이겠죠? 우리 아들을 저런 여자한테 맡길 수는 없어요. 청소부의 초라한 방에서 한 아버지의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대강당이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박소영의 제약회사와 병원이 독점 의료기기 공급 계약을 맺는 날이었죠. 민수는 청소부 복장으로 강당 구석에서 행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마음은 천근처럼 무거웠어요. 이 계약도 그녀의 계획 중 하나겠지. 대형 스크린에는 혁신적 의료 파트너십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의료진, 투자자, 기자들이 속속 도착했어요. 소영은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죠. 태준이 그녀의 옆에서 미소 지었어요.
오늘 정말 멋져 보여. 고마워요, 오빠. 소영의 달콤한 목소리. 하지만 민수는 그 안의 독을 알고 있었죠.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소영이 단상에 올랐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소영의 연설이 이어졌어요. 의료의 미래는 환자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최첨단 기기로 환자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완벽한 연설이었어요. 청중들은 감탄했죠. 하지만 민수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환자 중심. 내가? 계약서 서명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모두가 축하했죠. 리셉션이 시작되자 소영의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미 병원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우리 딸이 대단하지? 소영의 어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간호사들에게 이것저것 시키는 모습이 꼭 소영을 닮았어요. 민수는 음료수를 나르며 그들 곁을 지나갔습니다. 소영의 아버지가 말했어요. 이 병원도 곧 우리 것이나 마찬가지야.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분노였어요. 민수는 꾹 참았죠. 밤 9시 리셉션이 무르익었습니다. 소영은 제약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취기가 올랐는지 목소리가 커졌죠. 이 병원 의료진들 쉬워요. 다 내 손 안에 있어요. 동료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어? 간단해요. 당근과 채찍이죠. 말 잘 들으면 보너스, 아니면 해고. 민수의 손에 들린 쟁반이 덜덜 떨렸어요. 환자들은 어떻게 할 거야? 돈 있는 환자는 VIP, 없으면 그냥 환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때였습니다. 병원 전체에 긴급 방송이 울렸어요. 코드 블루. 코드 블루. 응급실로 대형 교통사고 환자 다수 이송 중.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의료진들이 황급히 자리를 떴어요. 태준도 뛰어나갔죠. 오빠, 어디 가요? 응급실에 가봐야 해. 의사니까. 소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지금 우리 파티 중이잖아요. 하지만 태준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소영은 화가 나서 발을 굴렀어요. 민수도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청소부도 비상시에는 도와야 했거든요.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어요. 10대 중 추돌 사고로 20명이 넘는 환자가 실려왔죠. 의료진들이 필사적으로 뛰어다녔습니다. 혈액이 부족해요. 수술실 더 필요합니다. 중환자실 병상 확보해 주세요. 생과 사 사이를 오가는 환자들. 피 냄새가 진동했어요. 민수는 바닥에 피를 닦으며 의료진을 도왔습니다. 그때 소영이 나타났어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했죠. 태준 오빠,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술실에 계세요. 지금은 면회 안 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요? 소영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걸린 순간이었으니까요. 한 아이가 울며 실려왔어요. 어머니가 따라오며 오열했죠.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의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이 시작되었어요. 그 순간 소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이 사람들 보험 있어요? VIP 환자부터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의사 한 명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 우선이에요. 하지만 병원 규정상 나가세요. 당장. 의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소영은 뒤로 물러났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민수는 그 장면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소영이 복도로 나가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나예요. 지금 병원이 엉망이에요. 의료진들이 말을 안 들어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약회사 본부장이었어요. 진정해. 곧 모든 게 우리 뜻대로 될 거야. 언제까지 이런 척을 해야 해요? 조금만 더 참아. 결혼하고 나면 다 끝이야. 민수는 벽에 기댄 채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태준아, 내가 이 진실을 알면 얼마나 아플까. 새벽 3시, 응급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어요. 의료진들은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죠. 태준이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수술복은 피투성이었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안도감이 있었죠.
다행히 모두 살렸어요.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진정한 의사의 모습이었어요. 소영이 다가왔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응, 괜찮아. 너는 집에 가 있어. 하지만 피곤해. 내일 보자. 태준이 지친 걸음으로 의국으로 향했어요. 소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수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이제 결정해야 해. 더 늦기 전에.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긴 밤이 끝났어요.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죠.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라는 것을요. 병원을 나서며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폭풍의 전조였죠. 내일이야. 내일 모든 진실을 밝힐 거야. 청소부 박철수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어제의 대형 사고 여파로 응급실은 여전히 북적였습니다. 의료진들은 밤새 환자들을 돌보느라 지쳐 있었어요. 민수는 청소부 차림으로 응급실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마음먹었죠. 그때 소영이 들어왔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높은 구두를 신은 채였습니다. 표정이 잔뜩 일그러져 있었어요. 태준 오빠,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수술 중이세요. 어제 사고 환자 추가 수술이 있어서요. 소영의 눈이 차갑게 변했어요. 또 그 거지 같은 환자들 때문이네. 간호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어요. 또 다른 교통사고, 환자들이 실려왔죠. 의료진들이 뛰어나갔습니다. 들것에 실린 환자 중 한 명은 어린아이였어요. 의식이 없었죠. 피가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빨리. 수혈이 필요해요. 의사가 소리쳤어요.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뛰어가던 간호사가 소영과 부딪혔어요. 혈액팩이 바닥에 떨어졌고 피가 튀었습니다. 소영의 명품 가방에 피가 묻었죠. 아, 소영이 비명을 질렀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내 가방.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간호사는 황급히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환자가. 환자. 그런 거지 같은 놈들이 뭐가 중요해? 순간 응급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소영을 쳐다보았어요. 소영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더러운 피가 내 가방에 묻었다고.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녀가 간호사의 어깨를 밀쳤어요. 간호사가 넘어질 뻔했죠.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다가가려는 순간 그만. 우렁찬 목소리가 울렸어요. 태준이었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채 서 있었죠. 해외 학회에서 급히 돌아온 것이었어요. 태준 오빠, 소영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어요. 태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방금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게 이 간호사가 내 가방에 거지 같은 환자라고 했죠?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죠. 그때 민수가 나섰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태준아. 낮은 목소리였지만 태준은 즉시 알아챘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을요. 아, 아버지. 민수는 천천히 가발을 벗었어요. 특수분장도 지웠죠. 청소부 박철수가 아닌 이사장 강민수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응급실이 술렁였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졌죠. 이사장님이셨어요? 왜 청소부로? 민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태준아. 하지만 아버지로서 확인해야 했어. 그리고 소영을 돌아보았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죠. 일주일 동안 당신을 지켜봤습니다. 의료진을 하인 취급하고 환자를 돈으로 차별하고 불륜까지. 그건 오해예요. 소영이 변명했지만 민수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 파일이 있었죠. 태준 오빠는 그냥 수단이야. 병원 상속받으면 떠날 거야. 소영의 목소리가 응급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친구들과 나눈 대화였어요.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진짜예요? 소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변명할 수 없는 진실이었으니까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당신이 정말 의료인이었나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던 사람이 맞나요? 소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가요. 지금, 당장. 태준의 단호한 말에 소영은 비틀거리며 응급실을 나갔어요. 명품 가방은 피에 젖은 채였죠. 민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안하다.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흘렀죠.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눈이 멀었어요. 진짜 중요한 걸 보지 못했죠. 그때 아까 그 어린 환자의 어머니가 다가왔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를 살려주셔서. 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의사니까요. 6개월 후, 태준은 병원 각 부서를 돌며 현장 실습을 했어요. 청소부터 시작해서 간호, 행정까지 모든 직원의 일을 배웠죠.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 병원은 의사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1년 후, 박소영은 완전히 몰락했어요. 제약회사에서 갑질로 해고되었고, 새로 차린 회사도 직원들이 모두 떠나 파산했죠. 반면 민수와 태준의 병원은 달라졌습니다. 직원 복지를 확대하고 환자 중심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무료 진료도 늘렸죠. 태준은 부원장이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배운 진정한 리더십 덕분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와 태준은 병원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아버지, 이제 깨달았어요. 뭘? 의료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환자도 존중할 수 없다는 것을요. 민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그게 진정한 의료인의 자세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상쾌한 바람이었어요. 민수는 속으로 생각했죠. 여보, 이제 안심해도 되겠죠? 우리 아들이 진짜 의사가 되었어요. 병원의 불빛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 빛은 희망이었고 생명이었어요. 민수는 이사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사진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진정한 의료인의 품격은 가장 약한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난다. 그것이 40년 의료 인생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